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오늘 제2회차, 제3회차 진아쌤이랑 신나게 한번 달려가 보시죠. 아시는 대로 2022년 4월 30일 전라북도 전북 운전직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최종 발표가 났죠. 최종 합격하신 여러분들 제 메일을 통해서 일일이 다 제가 감사 인사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글씨는 작아서 여러분들 잘 안 보일 겁니다만은 왜 이분을 제가 소개시켜 드렸느냐. 2019년도에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3년 동안 너무 어려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죠. 2022년 합격을 하셨습니다. 내용을 잠시 보면은 저에게 활력을 불어넣어 주신 진아쌤 감사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기뻤으면은 2022년 5월 30일 새벽 2시 8분에 이렇게 편지를 남기셨네요. 내용을 보면은 안녕하십니까. 전북 전주에 거주하고 있는 진아쌤의 제자입니다. 하하라고 했네요. 말씀드린 대로 2019년도에 직장을 그만두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던 찰나에 그때 운전직 공무원을 알게 되었고 진아쌤의 강의를 처음으로 봤습니다. 진아쌤의 샘플 강의를 보자마자 제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정에 3년 만에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3년 만에 드디어 최종 합격을 했다라고 했네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을까요? 이번 전북 익산에 오시는 걸 미리 알고 있었기에 시험 끝나고 인사드리고 대화도 나누고 싶었지만은 문제 복원 때문에 신경 쓰이실 것 같아서 멀리서 마음으로만 인사를 드렸습니다. 마음도 상당히 따뜻한 분인 것 같습니다. 중약하고 항상 파이팅 넘치는 모습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막 최종 발표가 나와서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항상 즐겁게 근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아쌤처럼 상대방에게 열정을 심어줄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되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이라고 했습니다. 곧 발표가 날 경기도 최종 합격자 여러분들 미리 축하드리고요. 항상 20년째 말씀드립니다만은 지나치실 일 있으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제가 필히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2회차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여러분들 미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죠. 둘 다 이하입니다. 두 음절의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나요? 125cc 굿 이하.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1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정의로 맞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그렇네요. A 볼까요?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여러분들 도로교통법 각종 용어의 정의 중 자동차 등의 정의가 되겠다, 그죠? B 볼까요? 자전거와 개인용 이동장치는 우리가 자전거 등이라고 하죠. C 봅시다. 이륜 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그렇죠. 125cc의 이륜 자동차를 말하고 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입니다. C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라고 보셔야 되겠네요. D 볼까요? 역시 배기량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 전격 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도 여러분들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여러분들 전기 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되기 때문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안에 전기 자전거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전기 자전거는 이렇게 제외한다라고 보시면 되네요. 이 볼까요? 자전거 및 전기 자전거는 방금 언급드렸다시피 자전거의 여러분들 정의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정의 그랬으니까 C, D 정답은 여러분들 2번 되겠습니다. 문제 2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장 등이 초치할 수 있는 내용. 어린이 보호구역 또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시장이 초치할 수 있는 내용 볼까요? 다음 보기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그렇죠. 시장 등의 조치 내용 중요하다 그랬다고 그죠? 관란에 A, B, C의 차례대로 들어갈 알맞는 말은 그랬습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다음 내용에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22년 4월 30일부로 하나 더 추가가 됐죠. 4월 20일부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말은 시속 30이기 때문에 선지 3번, 4번은 틀렸네요. 두 번째 보기 볼까요?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죠. B는 여러분들 차마가 되겠고 C는 노면전차.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보시다시피 선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 한번 보실까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당연합니다. 어린이집 가운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이고 학원 가운데 수강생 100명 이상인 학원, 외국인 학교, 대안학교, 국제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중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 과정이 있는 학교는 시장 등이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2022년 언급했다시피 4월 20일부터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도 시장 등이 이렇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 3번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을 볼 텐데요. 그 내용을 보기 전에 50조의 2의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봅시다. 제1항에 보시면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거나 운전해야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2항 볼까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법 제49조 1항 제10호, 11호, 11호의 2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한다. 49조 1항 제10호가 뭐냐면은 휴대전화 사용, 제15호가 뭐냐면은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영상 표시, 11호의 2가 뭐냐면은 영상 표시 장치의 조작에 대한 규정을 여러분들 적용하지 않습니다. 요런 내용을 아신다면은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 제2회차 3번은 아주 자연스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자율주행 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선지 1번에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렇죠.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대응하여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직접 조작하거나 운전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살펴보셨죠? 2번 볼까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렇죠. 제10호 운전 중 휴대용 전화 사용 규정을 적용치 아니하는 게 맞네요. 선지 3번 봅시다.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역시 운전 중 영상 표시 장치 조작의 규정을 적용치 아니합니다. 4번 볼까요?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방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게 아니고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의 영상 표시 이 규정을 여러분들 적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3번의 정답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보시죠. 난폭운전 일단 여러분들 별표를 하셔야 되겠네요. 난폭운전은 여러분들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난폭운전 여러분들 개인용 이동장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 그렇죠. 개인용 이동장치는 제외한다라고 말씀드렸네요. 운전자가 보기의 행위를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한 것을 난폭운전이라 하도 보기 중 난폭운전의 행위는 모두 몇 개이며 이러한 벌칙으로 맞는 것을 고른다면 그랬습니다. 난폭운전의 벌칙이니까 1년 500입니다. 그죠? 1년 500. 일단 선지 3번, 4번은 틀렸네요.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난폭운전, 중요 12개 항목, vs 제가 이론 교육할 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한 번 더 조금 있다가 제가 비교를 해드릴 테고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중요 12개 항목도 되고 이렇게 난폭운전도 됩니다. B 볼까요? 앞지르기 금지 시기 위반은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C.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은 난폭운전에 해당되네요. D. 앞지르기 금지 장소 위반은 중요 12개 항목입니다. 이 보시면은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중요 12개 항목도 되고 난폭운전의 위반 행위도 되네요. 그래서 A, C, E가 난폭운전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상 벌칙에 보면은 1년 500이 여러분들 2가지가 나와 있죠. 난폭운전. 두 번째가 1년 500이 뭡니까? 100 곱하기 여러분들 3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고 속도를 시속 100km 초과해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덥습니다. 난폭운전하고 중요 12개 항목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난폭운전 중요 12개 항목에 둘 다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난폭운전도 포함되고 중요 12개 항목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입니다. 앞지르기와 관련해서 중요 12개 항목에만 해당한다. 앞지르기 금지 시기 여러분들 장소 위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